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모든 소송들이 다 끝났어요. 저는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전부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죠. 지금부터 제게 벌어졌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보다 4살이 더 많아요. 흔히 궁합도 보지 않는 4살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매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아내는 사무직에서 계약직으로 종사하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도 제가 훨씬 많이 받고 제 외벌이로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내도 동의했고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으로 접어갈 때쯤 아내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업주부로 전향을 하니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쳐나던 사람이었는데 점차 우울해져갔죠.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에 저만 믿고 혼자 왔기 때문에 주위에 아내의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도 없어서 더욱 우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래도 오랜만에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기회 아니냐며 취미생활이라도 찾아보라고 권유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아내에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도 만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아내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권태로운 나날들만 지속돼서 우울했던 아내는 제 권유에 의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내가 다시 밝고 활기찬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죠. 1년이 지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점점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죠. 동호회도 가입했다 탈퇴했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중간중간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냐고 말을 했었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애교도 부리고 지금 아니면 육아에도 지쳐 살 텐데 언제 이런 자유를 누려보겠냐며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아 육아의 대부분을 아내가 해야 하는 것도 맞았기에 저는 그저 알겠다고, 근데 조금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만 했죠. 아이를 가지면 아내가 충실하게 육아에 전념할 거란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내 이름 앞으로 말이에요. 저는 퇴근길에 우편함에 날아온 서류를 하나 가져다 주면서 아내에게 여보, 이게 법원에서 날아왔네? 이게 무슨 서류야? 라고 물으니 아내는 별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아, 그거 옛날에 고소했던 거였는데 이제 왔나 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소? 갑자기 무슨 고소? 그런 말 없었잖아. 라고 하니까 아내는 별일 아니라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어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믿고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법원에서 몇 번의 서류가 왔습니다. 아내는 질질 끊어봐. 여보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 도움 필요하면 그때 꼭 말할게. 나 믿지? 라면서 상황을 모면했죠. 그래서 저 또한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한낮에 오랜만에 아내와 야외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근처에 바람 쐬러 놀러도 갔다가 함께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며 놀고 싶어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띵동 하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아내는 화장하고 있으니 저보고 나가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며 누구세요? 라고 하니 어떤 한 여성분이 씩씩거리고 있었고 그 뒤로 한 남성분은 기가 팍 죽은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서 있더라고요. 씩씩거리던 여성분은 제게 그쪽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집주인인데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대체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기가 막히단 표정을 짓고 헛웃음을 지으며 심지어 가정 있는 유부녀였단 말이야? 참나, 저기요, 혹시 여기 강효진 시댁 맞아요? 라며 묻더군요. 저는 네, 제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쪽은 누구시냐니까요? 지금 제가 몇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그쳤어요. 여성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신 것 같네요. 이야기가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했죠. 그러고 다짜고짜 집 안으로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 여성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내가 그 시끄러운 소란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는데 그 여성분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내보낼게. 라고 다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를 점령한 여성분은 참 대단하네요. 라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여성분이 말하는 내용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분은 아까부터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셨죠? 저는요, 지금 저랑 같이 온 저 남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요, 제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뒤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 피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그쪽 아내랑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간녀 소송 걸기 전에 그 잘나신 낯짝 두 눈 똑바로 뜨고 얼마나 당당하게 내 앞에서 입을 놀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뭐? 유부녀? 기가 막혀서. 그쪽은 남편인 것 같은데 전혀 모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너무 믿기지 않는 내용이 마구마구 들려와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당신, 지금 내가 들은 말, 저 말이 진짜야? 어? 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저는 그 여성분과 함께 들어온 남자의 멱살을 잡고 너 저 말이 진짜냐고! 라고 소리 질렀더니 그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분께 다가가 저기요. 제가 방금 이 사실 알게 되어서 진짜 안 믿겨져서 그러는데요. 혹시 증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데이트 현장에서 찍힌 사진 등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보이는 것들을 제게 쥐어주더군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것들을 정독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난무하는 문자 내역들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내의 이름 앞으로 법원에서 날아왔던 여러 개의 우편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안방에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온방 구석구석을 헤집었죠.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뒤따라와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냐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뺨을 내려치고 입 다물고 구석에 가만히 있어. 지금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을 뒤졌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분도 궁금했던 건지 제 안방문 앞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내 앞으로 왔던 서류들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내의 가방 안에서 전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씩 열어서 소리내어 읽었어요. 김미인이, 이현주, 정다정. 당신 입으로 말해. 지금 당신 상간녀로 고소한 상대방들이 왜 이름이 다 틀려? 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저에게 뺨을 맞아 바닥에 엎어진 자세 그대로 눈물만 뚝뚝 흘렸고 여성분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성분과 그 남편으로 보이는 놈이 절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진정하라고 소리치는 여성분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그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아 적은 후 그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집에는 정막만 흘렀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보고 전부 다 설명하라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동호회를 권유했던 일이 화근이 되었더라고요. 원래는 직장 생활에도 지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제 내조를 잘 하려고 결심했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려고
퇴직을 한 건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와서 제 말대로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가입했던 동호회는 사진 동호회였어요. 그런데 그 동호회에서 가정이 있는 남자로 보이는 회원이 자기에게 대시를 했었대요.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어 수차례 거부했지만 동호회 회식 때 과음했던 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네요. 마침 그날은 제가 출장을 가 있었던 날이라 저는 꿈에도 몰랐었던 거였고 아내도 양심에 찔려서 바로 동호회를 탈퇴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들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단호히 거절하려고 만났는데 막상 또 직접 만나보니 젠틀한 남자로 보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가벼운 유흥거리로 계속해서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자 쪽 아내에게 걸려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도 남자 쪽에서 부담해줬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입으로 직접 들으면 제가 이성을 놓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가볍게 휴대폰과 지갑만 챙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혔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간녀 소송만 지금 3개 당했고 오늘 또 다른 내연남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끝인 걸까? 하는 물음이 떠올랐어요. 본능적으로 더하면 더했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 주말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연차를 쓴 다음 불륜의 증거들을 전문적으로 확보해준다는 업체에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듣자 상담하시는 분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입안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의뢰를 하고 저는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왜 이제 왔냐고 울먹거렸어요. 저는 제 팔을 붙잡아 오는 아내 손을 뿌리친 채로 안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그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가 한번 노려보자 그저 옆에서 발만 동동 굴렸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친구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2주 정도 흐르니까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집한 증거를 퀵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카드 내역, 계좌 내역 등등 상간녀 소송을 당한 3명과 저를 찾아온 여성분의 남자, 유부남을 4명 만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미혼인 사람들을 4명 더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 건지는 자세히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저기다 쓸 돈은 어디서 났나 싶어 계좌 내역을 봤더니 유부남인 상간남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그걸로 미혼이고 어린 상간남들에게 선물도 하며 진짜 남자에 미쳐서 살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출근할 때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제가 퇴근할 때 항상 아내가 집에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제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용서를 했을지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아내에게 저는 당신 상간녀 소송당한 3명 남자랑 그때 우리 집으로 찾아왔던 남자 말고 더 없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솔직히 말해. 라고 차분하게 모른 척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응, 그게 정말 다야. 진짜 더 이상 없어. 정말 미안해 여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수많은 양의 증거들이 제 눈앞에 있고 제 손안에 두툼하게 쥐어져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만 늘어놓은 아내의 모습에 저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줌 같은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 그래? 라는 제 대답에 아내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여보, 이렇게 집에 나만 혼자 남겨두지 말아줘. 어? 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전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려도 부모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만 같아 이혼하게 되었다고만 이야기를 드렸죠. 만나서 이야기하자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저는 처가댁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아주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쪽으로 올라오셔서 딸을 데려가 주셨으면 한다고 말을 했죠. 장인어른은 이서방, 왜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며 소리를 치셨죠. 저는 여진이가요,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장인어른, 저도 안 믿겼는데 여진이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본인 입으로 맞다고 인정했고, 저는 그런 여진이랑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조만간 이혼소송 시작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장인어른께 저는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장인어른, 여진이가 정말 홧김에 단순 외도한 거였으면 한 번 정도는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여진이가 상간녀로 소송을 총 3번 당했어요. 네? 3명이 유부남과 외도를 했고요. 또 다른 유부남 1명도 상간녀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증거 모아보겠다고 한번 모아봤더니 여진이가 외도한 남자가 대체 몇 명인 줄 아세요? 총 8명입니다. 8명. 자세한 건요, 여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답 들으세요. 제 입엔 차마 담기도 힘드네요.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예고했던 대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니 자기가 여러 외도 관련 이혼소송을 맡아보았지만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가져온 자료들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내가 만난 상간남 8명 전부에게 상간남 소송 또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유부녀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갈랬는데 하나같이 전부가 아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독된 사람처럼 많은 남자들을 만났더라고요. 사실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8명인 거지 일시적인 사람들까진 헤아릴 수 없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 외로도 변호사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자료들도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가리켰고 혼인 파탄의 이유 또한 아내의 불륜을 가리켰죠. 상간남들의 소송 또한 손쉽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총 8명의 상간남들에게 위자료로만 약 2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 후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아내는 관계 중독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타지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다 보니 우울함과 불안함을 남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해소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아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저희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내는 처갓집에서 올라온 장인어른과 장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끌려서 내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인어른께선 제게 딸을 잘못 가르쳤다고 미안하다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참 여러모로 씁쓸하더군요. 아내는 제발 나 버리지 마 따위의 연락들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모든 연락들을 그저 무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참 큽니다. 저도 아마 한동안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이 트라우마로 남아 저를 괴롭힐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제가 스스로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